바르기만 하면 얼룩덜룩해 보인다. 같은 팔레트도 내가 바르면 텁텁해 보인다. 왜 그런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라일입니다. 아이라인 그리는 법 1탄, 2탄은 잘 보고 오셨나요? 오늘은 아이라인 그리는 법에 이어서 섀도우 바르는 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기초부터 다지고 넘어갈게요. 섀도우의 제형은 정말 다양하죠. 크림 섀도우, 젤리 섀도우, 파우더 타입 섀도우, 가루 타입, 피그먼트, 그리고 스틱 타입, 펜슬 타입, 리퀴드 타입까지 정말 여러 제형이 있는데요. 이 많은 제형들을 모두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장 접근성이 좋고 구매하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쉬운 파우더 타입으로 섀도우 바르는 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제형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그리고 이 아이 메이크업을 좀 더 수월하게,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브러쉬가 필요해요. 제가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유용할 브러쉬를 딱 5개만 추천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층이 여러 단계로 나 있는 섀도우 브러쉬예요. 이 브러쉬모가 끝나는 이 지점에서 끝에만 층이 있는 부분들은 뭉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옆으로 봤을 때 층이 이 브러쉬모의 중간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층이 져 있는 브러쉬면 아주 좋습니다. 베이스 섀도우 깔기도 좋고 중간 음영을 넣기에도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얘는 이렇게 세워서 하면 언더까지도 바르기가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사이즈 브러쉬는 기본으로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 크기의 섀도우 브러쉬예요. 저는 이 정도 도톰한 총알 브러쉬도 사용을 잘 하고 있는데 베이스 컬러를 넓게 깔아주고 조금 더 섬세한 음영을 넣을 때 이 두 타입 중에 어떤 걸 고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좀 더 눈이 입체적으로 생기신 분들은 이런 총알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정말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저처럼 살짝 평평한 눈에 속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납작하지만 층이 여러 개 있는 그런 브러쉬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크기와 형태의 브러쉬인데요. 요거는 고원의 13번. 요건 이니스프리 아이섀도우 브러쉬 디파이닝인데 거의 형태나 사이즈가 비슷해요. 모량도 비슷하고 층도 비슷하고, 요 고원의 브러쉬가 모두 되게 고퀄이고 이 브러쉬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데 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요 이니스프리 요 제품을 추천을 드릴게요. 눈썹 음영 채우기에도 좋고 막 애교살 하이라이터 바르기에도 좋고, 저는 이런 삼각존이나 좀 더 좁은 범위의 음영을 진하게 넣을 때 그럴 때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브러쉬예요. 요거는 제가 애교살 그리는 법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다음은 조금 더 작은 총알 브러쉬인데요. 저는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요 눈 앞머리 부분이랑 애교살을 꼭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는 편이에요. 이런 작은 총알 브러쉬가 항상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교살 하이라이트 넣는 용으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라인을 풀어줄 때 유용한 브러쉬인데요. 피카소 722번이에요. 이렇게 사선으로 생긴 형태도 괜찮고 일자 커팅에 가까운 그런 제품도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선 브러쉬는 아이라인 꼬리 뺄 때도 정말 유용하고, 점막에 아이라인 대신 섀도우로 그릴 때나 삼각존을 조금 더 섬세하게 다룰 때 그럴 때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브러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섀도우를 바르려면 섀도우가 있어야겠죠? 집에 있는 거 어느 제품을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보통 초보자분들께는 4구 팔레트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근데 요 많고 많은 4구 팔레트 중에서도 이 하나로 아이 메이크업을 끝낼 만한 제품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추가로 여러 개를 구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요 웨이크메이크 아이 스타일러 프로 아이즈.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뭔가 이 하나로 기승전결이 끝나는 느낌. 제가 왜 이 4구 팔레트를 추천을 드리냐면 이 섀도우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베이스 컬러로 깔고 음영을 조금 더 진하게 넣을 수도 있고, 요거 두 가지를 섞어서 조금 더 딥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요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풀어줄 수도 있고, 아이라인을 대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글리터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그런 4구 팔레트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도 제가 이 4호 뮤트 핑크를 가장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 진한 컬러의 명도가
팔레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역할이. 이 정도 명도 차를 갖고 있는 4구 팔레트가 정말 보기 드물어요. 그리고 이 팔레트 특징이 가루 날림이 조금 적은 대신에 많이 묻어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초보자분들이 얼룩덜룩 진하게 바르기보다 좀 더 연하고 은은하게 메이크업을 하기 좋은 그런 팔레트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8호 인투레이스입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었죠. 사실 클리오 요 19 팔레트가 정말 다양하게 잘 나와서 취향에 맞는 제품으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보면 그냥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색깔의 개성이 다르기도 하고 요 글리터를 하나하나 쓰는 재미도 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컬러로 아이라인 풀기도 정말 좋고 어쨌든 이 음영 컬러들이 너무너무 예뻐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팔레트입니다. 사실 이 팔레트를 고르는 게 취향 차이가 정말 갈리는 편이다 보니까 그나마 제가 좀 잘 쓰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구성인 제품들도 최대한 추려서 추천을 드려봤어요. 생각보다 이 브러쉬 사용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브러쉬에 섀도우를 먹이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바르고 싶은 컬러를 넓은 면에 톡톡톡 얹어줍니다. 육안으로 자세히 브러쉬를 보면 겉부분에만 포슬포슬하게 묻어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는 이런 손등을 이용을 하는데요. 손등에서 톡톡톡 이렇게 눌러주면 안으로도 고르게 들어가 있고 겉에 겉도는 양도 많이 덜어진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올려주면 되는데요. 아까처럼 이렇게 묻히고 바로 바를 경우에는 표면에 과하게 묻었던 파우더 입자가 폴폴 날리거나 요 눈가 주위에 호도독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툭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올리면 그 묻은 양 자체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뭉치기도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섀도우를 바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민낯 혹은 베이스만 해줬을 때 상태를 보면 눈꼬리 부분에 색소 침착과 애교살 부위의 다크, 눈가 주변에 있는 기미, 점, 주근깨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넘어가도 되는 과정이고요. 만약 저처럼 있으시다면 커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런 펜슬 컨실러를 준비해주세요. 내가 평소에 바르는 베이스보다 한 톤 어두운 걸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얼굴에 있는 흉터나 점, 입술을 커버할 때는 이렇게 제 얼굴을 흑백으로 봤을 때 보통의 피부톤보다 많이 어두울 거예요. 근데 그 어두운 걸 밝은 컬러로 커버하게 되면 잘 커버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 부분이 오히려 이상한 색깔로 변하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래 사용하던 베이스 컬러보다 한 단계 어두운 제품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사용하시던 컨실러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런 펜슬 제형 같은 경우에 좀 더 고정력이 좋고 밀착도 정말 잘 되고 무엇보다 이렇게 쓱쓱 커버하기가 정말 편안하거든요. 이 펜슬 컨실러로 원하는 부분들을 쓱쓱 가려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경계가 생긴다 싶으시면 톡톡톡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좀 커버가 덜 되는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손에 힘을 줘서 한 번 더 쌓아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얼굴에 깔았던 베이스를 얇게 톡톡톡 두드려주면서 전체적인 톤을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깔끔한 베이스가 완성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저처럼 좀 지성이시거나 피부 표현을 매트하게 마무리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체적으로 파우더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파우더링을 눈두덩이 주변까지 너무 꼼꼼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두덩이까지 파우더링을 너무 꼼꼼히 해버리면 파우더 타입을 올릴 때 컬러가 잘 안 올라가고 겉도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때 눈가에도 톤을 맞춰주려고 톡톡톡톡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같이 유분이 조금 많은 타입이시라면 금방 눈화장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톤은 맞춰주고 커버는 하되 최소한의 양으로만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 앞의 경우랑 좀 비슷한 경우이기도 한데 아이 프라이머를 사용하실 때 정말 고르게 퍼뜨려 주실 것. 아이 프라이머 단계에서 뭉쳐있다면 그 후에 올라가는 섀도우도 뭉쳐서 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섀도우 바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눈에 올려볼 건데요. 지금 이 상태가 브러쉬가 파우더를 가장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라서 가장 많이 묻어나오는 상태거든요. 안쪽 중간부터 발라주시면 좋은데요. 좌우로 부드럽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브러쉬를 사용하실 땐 항상 손에 힘을 빼주세요.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먹여준 상태로 속눈썹 근처까지 한 번 더 해준 후에 브러쉬의 넓은 면을 이용해서 잔량으로 경계를 풀어줍니다. 베이스 컬러라서 크게 달라진 느낌은 없죠? 그래도 베이스 섀도우를 바르고 안 바르고가 정돈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하는 단계예요. 다음은 기본 음영을 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브러쉬에 묻혀서 발라주시면 되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적은 영역에 발라줄 거예요. 브러쉬 끝에도 묻혀서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연결해줍니다. 다음은 좁은 부위에 섬세한 음영을 줄 거예요. 속눈썹 부위에 가까운 부분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풀리게 해주시면 됩니다. 언더 삼각존에도 아까보다 좁은 범위로 음영을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라인을 그리고 왔고요. 저는 꼭 해주는 과정인데 팔레트에서 가장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과 음영의 경계를 톡톡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 풀어주는 영역이 한 1mm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넓어지면 아이라인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음영을 넣어주는 게 돼요. 1mm 정도로만 아주 섬세하게 콕콕 찍어서 풀어주세요. 그리고 전 애교살과 눈 앞머리 하이라이트를 해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실수로 경계가 진해졌을 때 팁을 알려드릴게요. 손에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진한 부분을 면봉으로 살살 비벼줍니다. 면봉에 섀도우가 묻어나게 되면서 양이 덜어지는데 그래도 경계가 남았다면 베이스로 깔았던 섀도우를 살짝 묻혀서 경계에 살살살 얹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영역을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음영은 어디까지 줘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영역을 정하기 어려울 땐 이 눈두덩이를 눌러보세요. 사람마다 이 눈을 감싸고 있는 뼈의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자신의 눈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 경계가 바로 이 눈을 눌렀을 때 들어가는 이 아이홀 부분입니다. 아이홀 근처까지만 잘 풀어줘도 내 눈에 잘 어울리는 그런 음영의 영역을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영의 영역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눈을 3등분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해요. 그리고 이 음영을 바르는 단계를 정할 때 이 아이홀이 경계인 건 알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음영 범위를 잡아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2가지 타입으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저처럼 눈이 살짝 평평한 눈에 가까우신 분인데요. 이렇게 평평한 눈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어려운 스킬을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일자 그라데이션으로 쭉 올리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 정도로 음영의 범위를 정해주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이 단계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눴다고 해서 그 경계를 딱딱딱 내주시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아이 메이크업이 되니까요. 각각의 단계를 큰 브러쉬로 부드럽게 풀어가면서 블렌딩을 아주 잘 해주셔야 이렇게 자연스러운 섀도우가 된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평평한 눈과는 반대로 좀 더 입체적으로 눈이 좀 튀어나온 굴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 평평한 눈의 경우에는 어떤 음영법이든 무난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눈이에요. 반대로 이 튀어나온 눈의 경우에는 앞머리 쪽, 꼬리 쪽을 강조해서 하는 음영법은 오히려 눈이 더 튀어나와 보일 수가 있게 돼요. 튀어나오신 분의 경우에는 이미 이 앞머리, 꼬리 쪽이 구조상으로 그림자가 이미 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하면 더 튀어나와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눈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자 그라데이션을 추천을 드리고요. 튀어나온 눈도 평평한 눈도 아니에요. 눈두덩이에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 눈두덩이 지방이 있다는 건 이 눈두덩이에 이미 볼륨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쉬머한 광이 도는 섀도우나 눈두덩이를 좀 밝게 만들어줄 파스텔 톤의 밝은 섀도우는 피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저는 반짝이는 게 좋아요 하시면 좀 더 입자가 큰 글리터를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Q&A 할 거라고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삼각존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이 삼각존에 대한 거는 영상을 하나 따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삼각존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요. 아이라인 풀어줄 때 너무 열심히 풀어주다 보니까 시껌둥이가 되어버려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그 아이라인 풀어주는 음영이 너무 넓어졌을 경우예요. 그만큼 영역을 많이 풀어주셨다는 건데 그 정도면 아이라인 풀기가 아니고 짙은 음영이 돼버립니다. 좀 더 영역을 굉장히 좁게 해주시는 거. 쌍꺼풀 라인에 끼이는 게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쌍꺼풀 라인에 끼는 요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는 눈가에 기초가 너무 많았거나 베이스가 너무 두껍게 발렸거나 요 두 가지 케이스가 가장 많고 흔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아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눈가를 손으로 가볍게 쓸어주셔도 좋고 면봉을 이렇게 납작하게 만드셔서 그 쌍꺼풀 라인에만 살짝 걷어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라데이션 하고 싶어서 바르고 하면 결국 색이 다 섞여서 탁한 어두운 색이 돼요. 이거는 미술학원 다닐 때도 정말 여러 번 강조했던 이야기인데 그라데이션이라는 게 두 가지 컬러만 있어도 그라데이션이 가능해요. 이렇게 명도차가 잘 나온 팔레트의 경우에는 이대로 발라주시면 그라데이션이 아주 완벽하게 예쁘고 잘 되는데요. 반대로 이렇게 명도차가 확실한 두 컬러를 가지고 그라데이션을 해버리면 이 진한 컬러가 탁한 컬러일 경우에 그 중간에 섞이는 톤이 굉장히 탁해지면서 전체적으로 탁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컬러를 한두 가지 더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 내가 이 컬러에서 이 진한 컬러로 바로 넘어가서 그라데이션을 했다면 여기서 진한 컬러로 넘어가기 전에 이 중간 컬러를 한두 가지 넣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훨씬 예쁘고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들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모키가 아닌 이상 이 가장 진한 컬러의 범위를 너무 넓게 두지 마세요. 최소한을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섀도우를 발라도 티가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섀도우 발색이 정말 안 되는 경우, 두 번째로 내 피부톤과 안 맞는 섀도우일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발색이 생각보다 안 되는 섀도우를 사용하셨을 경우이고 중요한 건 이 두 번째인데 이렇게 팔레트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컬러를 저는 베이스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어두운 피부톤인 경우에는 이 컬러가 베이스가 아니고 하이라이트 수준의 컬러가 돼버려요. 이거는 살색, 그러니까 밑바탕의 컬러 자체가 너무 얘랑 톤이 안 맞을 경우인데요. 그래서 아마 좀 밝은 피부톤이 사용했을 음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컬러가 생각보다 내 피부톤이 이 음영과 비슷해서 이상하다, 친구들은 이걸 음영으로 사용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티도 안 나지? 하는 컬러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짙은 컬러의 섀도우를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섀도우 바르는 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좀 압축해서 들고 왔는데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할 테니까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각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상을 하나 새로 다룰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삼각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모두 사랑합니다. 안녕!